재활 문제도 나올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헤어스타일이 좀 바뀌셨습니다. 예, 머리를 덜 잘라서. 그러고요. 자, 현행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기본 설계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예, 제가 의원 시절에 입법안을 냈고, 예. 그걸 이제 내각에 가서 예. 만들었죠. 예. 새 기초연금안과 현행 제도의 차이는 뭐라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가 이제 확연히 다른데요. 이게 개정법안이 아니고 제정법안입니다. 예. 기초연금법 제정안인데 총 32개 조하고 부칙 10개 조 중에서 법문 7조, 부칙 3조만 현행법하고 다르고요. 예. 나머지는 똑같은데 제정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복잡해서 표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표를 보면서 그럼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아시는 것처럼 65세 이상 이제 어르신들 가운데에서 이 소득 인정액이 제일 낮은 사람부터 예. 이제 70%까지. 예. 그러니까 상위 30% 제외하고 지급하는 건 똑같고요. 다만 이제 현행 기초연금은 이 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 소득 예. 그걸 보통 A값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 평균 소득을 A로 치고 예. 이제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그것의 5%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저게 한 190몇만 원 되니까 한 10만 원 되죠. 10만 원 정도. 예. 이제 새 기초연금법은 10%를 하도록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돈으로 하면 20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게 차이고요. 첫 번째 차이고요. 두 번째 차이는 이제 이 기준연금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현재는 이제 5%인데 부칙에 2028년도까지 단계적으로 10%로 인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가치로 20만 원이죠. 그때가 되면. 그럼 새로운 기초연금은 지금 시점에서 10%로 시작하는 거죠. 20만 원. 20만 원. 그러나 올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20만 원으로 출발해서 늘 현재 가치 20만 원어치만 앞으로도 계속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현행법으로 따르면 2028년이 되면 그때 실질소득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현재 가치로 약 3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현재 가치 20만 원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지금은 이제 현행 제도가 돈을 더 많이 들이는 거지만 현행법을 그대로 가져갈 경우에 약 10년 정도가 되면 10년 후가 되면 그때는 현행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이 더 액수가 많습니다. 지금 가져오신 표 잠깐만 다시 좀 보여주길 바랍니다. 그 표를 보면 연금 기준액 2028년에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기초연금이 그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단지 좀 예를 들면 그 실질임금이라든가 물가하고 판단했을 때 더 줄어든다는 얘기인가요? 왜냐하면 현행법은 이 A값, 그러니까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월평균 소득의 5%에서 10%로 인상하도록 해서 항상 묶어놨기 때문에 우리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국민연금 가입자 소득이 올라가면 기초노령연금 X도 따라서 같이 올라가게 자동적으로 돼 있어요. 실질임금 상승률과 물가 인상률이 다 반영이 되게 돼 있죠. 그러나 새 기초연금에는 시작하는 시점인 2014년 8월 1일자로만 그 시점에서의 A값의 10% 그렇게 해서 20만 원으로 하고 그 뒤에는 물가 인상률만 반영해 주는 거예요. 그 당초에 지급 대상자 누구나 최소 10만 원을 보장한다라는 문구가 사실 엊그저께 제정안에서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법안에는 없죠, 그 내용. 그래서 빠져서 그렇다면 그 최소 10만 원이 더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고 봐야 되느냐 하는 그게 문제인데. 이제 세 번째 차이인데요. 이제 65세 이상 노인들의 소득 인정액을 제일 500만 등에서 1등까지 쭉 줄을 세우고 그 이제 위로 150만 등까지만 제외하고 나머지를 드리거든요. 근데 현행 제도는 이 350만 명의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은 약간 감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뭐 70만 원인 사람과 71만 원인 사람이 있는데 70만 원까지만 주면 그럼 뭐 90대 71로 역전될 거 아닙니까? 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70%의 수급자들 중에서도 상층부 일부는 감액해서 주도록 현행법에도 돼 있고요. 새 법에도 돼 있는데 문제는 이 현행 제도에서는 소득 인정액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그 돈이 액수가 높은 분들에게 다소 감액을 하죠. 그런데 새 기초연금법은 그 노인들이 얻는 여러 소득 중에서
국민연금 수급, 국민연금에서 받는 돈만 따로 떼내서 연동돼 있으니까요. 예. 예. 그 돈이 많은 사람만 감액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예. 이제 어르신들이 여러 군데에서 여러 종류의 소득을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소득 종류 중에서 국민연금 수급액만 따로 빼내서 예. 예, 거기에서 소위 균등 부분에 관한 그러니까 예. 장기 가입자들일수록 늘어나게 돼 있죠. 그 예. 액수가.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 소득 원천 중에서 국민연금 연금을 받는 것만 따로 떼내서 그 액수가 많은 사람만 감액하겠다는 거니까 이거는 국민연금에서 받는 소득을 다른 소득에 비해서 예.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하는 알겠습니다. 게 되죠. 이 기초연금 수령액만 놓고 보면 뭐 국민연금 장기가입자한테 불리한 것은 뭐 틀림없어 보이는데. 예. 근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면 예. 다시 말해서 이제 총 급여액이 늘어나게 되니까 그렇죠. 결국은 손해 보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지난번에 이미 설명이 나왔습니다. 아니 그거는 그 자체만 보니까 그렇죠. 예. 예컨대 국민연금 장기가입자가 장기가입했으니까 수급액도 많겠죠. 예. 거기에다가 일부 감액됐지만 또 이제 기초연금을 지급하면 그만큼 이익이겠죠. 예. 그러나 같은 액수의 소득 인정액, 소득을 올리고 있는 노인들의 경우에 예. 그 소득이 국민연금에서 나온 사람일수록 연금을 적게 받게 되니까 예. 상대적으로 장기 국민연금 장기가입자를 역차별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절대적 액수에서는 손해보는 게 없지만 예. 나와 동일한 소득 수준에 있는 다른 노인들에 비해서 예. 내가 받는 수급액이 줄어드니까 예. 결국은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예. 상대적으로. 그건 지난번에 야당에서도 그렇게 똑같이 설명을 하긴 예, 했습니다. 그건 뭐 확실한 겁니다. 예. 예. 그렇다면 민주당이 모든 노인한테 20만 원을 주겠다는 애초 공약을 그럼 실행해라라고 얘기하고 그럼 재원은 어떻게 하냐 했을 때 예를 들면 뭐 부자 감세한 부분을 다시 철회해라. 예. 그렇게 되면 해결이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것만으로는 해결이 어렵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여야 간의 공약을 어긴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그걸 국민들이 평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요. 예.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제가 무슨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을 도덕적으로 평가하려는 게 아니고 예. 이 새로운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임기 동안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받는 돈이 늘어나지만 예. 박 대통령 임기가 끝난 이후 중장기적으로는 원래 현행 제도로 받게 돼 있는 돈보다 더 적은 돈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조삼모사도 아니고 조삼모사는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주던 거를 예.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 주는 건데 예. 이 경우는 전체 받는 연금 액수가 기초연금 액수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예. 결국은 대통령 임기 중에 더 많이 지급함으로써 인기를 얻고 그 뒤에 퇴임 후 중장기적으로는 액수가 현행 제도보다 깎임에도 예. 불구하고 이걸 한다는 거는 근데 한 가지 좀 문제가 궁금한 있죠. 게 있습니다. 예. 맨 앞에 저희가 보여드렸던 표에서 예. 2028년에는 20만 원 플러스 알파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 알파라는 것이 결국은 그 실질 임금이 예. 물가보다 더 높은 경우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 금액은 예. 실질 임금이 인상하는 만큼 높아지고 예. 그리고 플러스 물가 인상률만큼 또 높아지는 겁니다. 예. 근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현재 가치로 비교해 보는 거예요. 예. 그럼 2028년이 되면 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 월 평균 소득액의 10%를 어차피 현행법으로도 주게 돼 있기 예. 때문에 그 시점의 그 실질 임금 수준 예. 이거를 현재의 가치로 환산해 보면 이 액수가 현저히 20만 원보다 많다는 거예요. 예. 지금 알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예. 2020년 21년 이 정도가 되면 크로스가 예. 될 걸로 봅니다. 현행법에 따른 지급액이 예. 새로운 기초연금법에 따른 지급액보다 많아질 거라고 지금 추정할 예. 수 있는 거죠. 그 진영 장관이 사퇴를 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장관직 역시 사퇴를 하셨었죠. 예, 저는 국민연금법이 부결돼서 예. 그러니까 더 내고 덜 받자고 했다가 예. 그게 이제 반대가 많아서 그대로 내고 덜 내는 쪽으로 덜 받는 쪽으로 결국은 통과가 됐고 네. 애초에 제기하신 그 문제가 통과되지 않아서 사퇴하셨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예. 국민연금 그 소득 대체율을 60%에서 40%로 2028년까지 예. 낮추는 법안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낮추게 되면 중간소득 이하의 서민들은 힘들어지기 때문에 예. 이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해서 중위소득 이하의 서민 계층 노인들에게 돈을 더 보태드리려고 이 제도를 함께 만든 거예요. 예. 근데 이 법은 통과시켜놓고 국민연금법은 부결시켜놨으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가 연동되는 건데 하나만 통과시켰으니까 그렇죠. 나는
두 개가 다 되지 않는 이상은 사퇴하겠다 해서 사퇴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국회에서 다시 법안을 논의해서 이제 통과를 시켰습니다. 진 장관 사퇴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진영 장관이 굉장히 이제 젠틀맨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그 소문이 맞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간단하십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우물우물하면서 사퇴를 했거든요. 명확히 이유를 안 밝히고. 근데 이 제도 새로운 기초연금 제도는 국민을 속이는 제도고 행정적으로 굉장히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요. 국민연금 장기가입자를 부당하게 상대적으로 차별하는 제도고요. 액수도 중장기적으로 현행 제도보다 더 못해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 얘기하고 사퇴하면 대통령한테 누가 될까 봐 우물우물 처음에 하셨던 게 아닌가. 대화 내용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정치 질문은 좀 안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화록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핵심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가기록원으로 넘기지 말라고 했느냐 아니냐 이 부분도 들어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제가 그 분야의 일을 안 했으니까 저는 모르죠. 저도 언론에 보도되는 것만 보고 알고 있는데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왜 국정원에 한부를 남기도록 했는지, 그다음에 처음에 만들었다가 새로 수정해서 최종적으로 완성한 거를 이지원에 탑재했으면 국가기록원에 이지원 원본에 있는 거라야 봉하마을 사본에도 있는 걸 텐데 검찰이 원본을 안 봤다는 얘기인지 사본만 봤다는 얘기인지 좀 앞뒤가 지금 불확실해서 확실한 거는 뭐 문재인 의원도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단 대화록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 내용도 국정원에서 공개한 것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고. 그건 뭐 그렇습니다. 한 열흘 이상 지나면 검찰이 수사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그때 가서 했으면 거기서 되는데. 뭐 또 차이가 있다면 뭐 그것으로 또 논란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만은.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그 대개 비슷하긴 한데 뭐 단어라든가 뉘앙스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쪽으로 또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있을 수 있죠.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또 그 차이라는 것이 어느 만큼 논란거리가 될 수 있냐도 그건 또 지켜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요, 저는 지금 여권에서 하는 게 너무 졸렬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60년 이상 정전 상태로 있었던 적대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두 국가의 최고 국정 책임자가 246분 동안 나눈 대화의 내용이 텍스트로 그냥 나왔는데 거기서 NLL 포기 발언이 있냐 없냐, 나라고 했나 저라고 했냐. 이 대화록을 보면 나 저가 막 뒤섞여 있어요. 님을 붙이기도 했다가 안 붙이기도 했다가 그거는 피차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누가 나라고 한 게 몇 번이고 저라고 한 게 몇 번이나 따져서 굴욕이냐 아니냐 이렇게 따질 겁니까? 이거 초딩들도 아니고요. 한 국가를 운영하는 집권 세력이 이렇게 졸렬하게 공개돼서는 안 되지만 이미 공개되어 버린 정상 간의 대화를 들여다보고 이걸 정치에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는 저는 참 이건 유치하다 이렇게밖에는 말 못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또 노무현 정부에서 일을 하셨으니까 또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고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 또 틀림이 없으니까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트위터에 굉장히 많은 질문이 올라왔더군요. 그중에서 한 가지만 뽑아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뭐 답변은 제가 충분히 예상은 합니다만 언제 정치에 복귀하실 거냐 이런 질문도 있던데요. 다음 세상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었습니다.